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의 한 국도에서 대형 트럭이 앞에 가던 승용차를 30여 차례나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가 막히는 퇴근길에다 터널 입구에서 벌어진 사고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더 황당한 건 신고를 받은 경찰의 태도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난 뒤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가 알아서 조사한다였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2차선에 달리던 대형 트럭이 차선을 바꿉니다. 앞차에 바짝 붙는가 싶더니 갑자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조금 멀어지나 싶더니 다시 와서는 더 세게 들이받습니다. 피해자는 앞에 있던 또 다른 대형 트럭을 받을까봐 제동을 걸지만 뒤에 있던 트럭이 계속 들이받자 앞으로 밀려갑니다. 이 당시 사고가 일어났던 도로입니다. 이 피해 차량은 대형 트럭과 30차례 충돌한 뒤 200m를 이동해서 이 터널 앞에 있는 교차로에 와서야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칫 두 대형 트럭 사이에 끼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던 상황.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 봤는데 트럭이 딱 붙어 있고 계속 충돌을 가하니까 뭐지? 왜? 하다가 앞에를 봤을 때는 또 큰 차가 또 있으니까 또 폐쇄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면서 와, 이거는 끼면 안 된다, 진짜 죽겠다, 이거 큰일 난다, 어떻게든 피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는 사고 후 한참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범퍼가 손상된 걸 보고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는 충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경찰의 태도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트럭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언성을 높이며 알아서 수사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습니다. 음주 측정은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요청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씨, 그래 지금 따지는 겁니까? 니 몇 살이야? 막 소리를 막 엄청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뭐 말을 딱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일방적으로 경찰관이 끊으셨어요. 당시 사고 조사를 한 창원 중부경찰서는 민원 대응을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와 관련된 절차는 모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최초 접수했던 담당자는 뺑소니 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조사관이 아니고 일반 조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민원을 대처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좀 소극적이고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저희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금지 약물 복용과 정신병력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있을 경우 뺑소니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창원 일대에서 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약 2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9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창원 지역 선후배 사인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간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창원광장의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끼어드는 차량을 골라 그대로 추돌하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8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항상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1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세계지리 시험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6일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재학생의 불법 촬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반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은 모의평가 전날인 31일 밤 10시쯤 진학상담실에 들어가 시험지를 촬영한 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이 나오자 부담감을 느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교육청은 감사반을 통해 유출된 시험지가 세계지리외에 더 있는지, 시험지 공유 여부와 평가관리실에 보관돼야 할 시험지가 진학상담실에 보관된 경위 등을 조사해 학교 측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12시 10분쯤 통영시 한산면 가왕도 앞바다에 빠진 66살 A씨가 숨졌습니다. 해경은 가족 여행을 온 A씨가 조개를 따러 갔다가 바다로 추락한 것을 일행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A씨는 119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은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며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며 토, 일요일은 모두 가능합니다. 첫 주가 지나면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은 도내 시군 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배달앱과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경남에서는 전체 도민의 89.1%인 296만 명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습니다. 경남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 비율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6일까지 도내 987개 초중고 가운데 학교 시설 개보수 중인 15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개학해 전면 등교 비율이 초등은 98%, 중학교 92.5%, 고등학교 100%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6일 창원 용남초등학교를 찾아 방역 상황과 학사 운영 등을 점검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에너지, 창원시민에너지협동조합준비위원회가 6일 시청에서 시민이익 나눔형 태양광 발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개 기관의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무공해 에너지로 전환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시는 산하기관의 부지 발굴과 행정 지원에 나서며 협약기관들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고 펀드를 조성해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경남에서는 3만 127명이 응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49명이 증가한 것으로 고3 수험생 비율은 80.6%, 졸업자는 17.4%, 검정고시 등 기타 학력 인정자는 2%를 차지했습니다. 시험지구별로는 창원이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 5,445명, 진주가 5,39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11월 18일이며 성적은 12월 10일 통지됩니다. 그동안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이 컸던 경남도청에 민원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서편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 50면을 만들어 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유료로 운영되며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을 초과하면 방문부서 확인을 받아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이 수상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7개 기관과 손을 잡았습니다. 군은 지난 3일 제정국 커뮤니티 센터에서 군의회와 해경 등 7개 기관과 수상스포츠 대회 개최와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고성군은 대회 운영과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기관들은 카누대회 유치와 안전 점검과 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성군은 수상스포츠 산업 기반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양산시가 상북면 외성리 일대에 음식물 처리장을 건립하겠다는 민간업체의 허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사업 예정지 반경 4km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통도사가 있고 시가지도 인접해 악취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입지 부적정성을 들어 불허가를 결정하자 이를 수용했습니다. 업체는 지난 7월 이곳에 하루 40톤 규모를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장을 짓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주민들은 악취와 해충, 하천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습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젠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에 6명이 10월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방역 체계를 전환하자고 답했다고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많은 국민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결과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코로나도 독감처럼 매년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마스크도 평생 일상생활 필수품이어야 하는 걸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